두 번째 사연은요, 큰 짱돌 같은 게 푹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묵직한 사연인가요? 네, 읽으면서 좀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좀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본인은 계속 별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그렇게 안 보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분이 어떤 얘기 해주실지 궁금해지는데 이 사연은 손문선 아나운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40대 중반 여성이자 11살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일이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얘기를 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할 얘기가 없어도 한번 읽어라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직장에서 만나 1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퇴사해서 쭉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성격이에요. 키 작고 얼굴 못생겼고 유머 감각도 제로에 가깝지만 순하고 착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누구한테 폐를 끼치지도 않고 무례한 일을 겪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저 무난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아이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 데려가느라 회사를 나가지 못한 날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남편의 결근을 몰랐던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 남편이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지, 저는 왜 그런 남편이 좋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약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집안에 갇혀있는 듯한 숨 막히는 기분. 아침이든 저녁이든 남편 얼굴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짜증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아니 나 이거 뭔지 알거든. 갱년기 때 막 남편이 막 갑자기 원래 못생긴 거 알았지만 더 못생겨 너무 보이고 싫다고. 너무 짠. 네, 남편과 붕어빵처럼 생긴 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아무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짜증을 내고 목소리가 높아지면 남편은 조용히 자리를 피합니다.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봐요. 그 모습에 저는 또 화가 납니다. 그 역시 아무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 집에만 있어 그런가 싶어서 취미로 도자기 공방에 다녔습니다. 재밌었어요. 복잡한 마음도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숨막히는 기분은 집에 돌아오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오히려 공방이 재미있을수록 집이 더 숨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왜 저 남자랑 결혼했나? 아니 애초에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왜 했을까? 머릿속엔 온통 그런 생각뿐입니다. 이쯤 되면 다들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 마음을 흔든 어떤 남자도 없습니다. 공방 선생님도 수강생도 모두 여자들입니다. 이른 갱년기 증상인가 의심해서 병원 진찰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딱히 갱년기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머나.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가 좋은 것도 아니고 최근에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집에 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냥 숨이 막힙니다. 막연히 남편과 이혼할 궁리를 해봤습니다. 남편은 술, 도박, 담배, 여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면 문제일 정도죠. 그냥 무슨 좀비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뿐입니다. 시계처럼 정확합니다. 10분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연락을 해줍니다. 크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기 싫어서 저녁을 준비하지 않으면 남편은 저한테 어디 안 좋은지 묻고는 알아서 챙겨 먹거나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요리를 시켜 먹습니다. 설거지까지 깔끔히 해놓는 건 물론이에요. 흠잡을 곳이 없어서 더 화가 납니다. 섹스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가 있다 보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컨디션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자연스럽게 제가 요구를 하고 남편은 제 요구에 성실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지 않으면 남편은 절대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화낼까봐 눈치를 보시는 거네요. 올해 들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것 같고요. 그 점은 저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벽해서 더 짜증이 나는 사람입니다. 시댁도 멀리 지방에 있어서 명절 때 빼곤 고부간의 갈등이랄지 부딪힐 일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저는 너무나도 평범한 남자와 너무나도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남자와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딸아이와 둘이 살거나 그냥 혼자 살고 싶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과 1년 정도 연애하면서 드라마처럼 뜨거운 사랑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들 다 연애하니까 그냥 만났고 어쩌다 보니 남들 다 하는 결혼을 했고 그렇게 남들처럼 아이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싶은 마음이 계속 듭니다. 뭔가 이렇게 그냥 반복되는 삶에 그냥 숨이 막힙니다. 주위에 이혼한 목이 메어요. 주위에 이혼한 친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습니다. 부럽대요. 내 주변에 너무 부러워하잖아.
장난인 듯 나도 이혼이나 할까 라고 하니 친구들은 바로 제가 미친년이래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남편처럼 평범하게 옆에 있어주는 거라고요. 배부른 소리 말랍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 쉬운 줄 아냐고요. 당연히 이혼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지혜갑을 봐온 사람으로서 뭐 대단한 이유가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이유야 만들기 나름이라고요. 그렇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숨이 너무 막혀서라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기계 같은 남편이 또 제 말을 아무 대꾸 없이 들어줄 것 같기도 해요. 주변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요청한다면 네 분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현요 먼저 얘기하겠죠. 바로 진행합시다. 아니 뭐 문제될 게 뭐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네. 섹스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그리고 이유야 만들기 나름이라고 하는데 찾는 겁니다. 예, 오해 맞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찾는 이제 거죠. 있던 것을 찾는 것이다. 명언이네요. 뭐 그렇다면 키 작고 얼굴 못생기고 유머 감각 제로라는 말 빼곤 지금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사연자분이 적어주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또 만약에 제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문제는 없으나 너무 지루해서 못 살겠다. 남자친구가 있나요? 없어요. 남자친구가 혹시 있으면 걸렸나요? 이걸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혼합시다. 남자친구가 없으면 이혼을 해라.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걸렸으면 이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마음이 안정. 그거 왜 그렇게 그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 남자 정도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 남자 평범하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게 문제다. 그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에요. 맞아요. 아니라다 못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그렇죠. 둘이 삶을 혼자 유지하다가 둘이 유지하는데 당연히 안정적이지 않지. 그렇죠.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했죠. 네. 이 부분은 이혼을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소통이 부재. 소통이 없다. 그러니까는 벽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아내가 남자를 바라보는 게 모든 게 칭찬 같지만 전혀 아내와 교감을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다그치고 묻고 싸우고 차라리 왜 그러냐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싸움이 날 법도 한 사실 상황이 있는 전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섹스 얘기를 하셨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자연스럽게 여자분이 요구를 하고 남편은 그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데 여자분이 요구하지 않으면 남편은 절대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아니 그리고 한쪽에서만 요구하는 게 제가 이상해. 계속되는 게 진짜 좀 그쵸?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이 지금 뭔가 본인의 불만이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 내 친구가 보기에 전혀 1도 없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벽이랑 삽니까? 친구들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딱 있어. 눈에 띄는 사유. 남자가 뭐 돈은 못 벌어와. 남자가 바람을 펴. 뭐 하여튼 뭐가 딱 무능이 딱 찍혀 있는 거야, 방점이. 자기가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이혼 사유인데. 남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그죠? 남편과의 소통이 없으니까 뭔가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얘기를 하고 또 뭔가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우기도 해야 되는, 그래서 정반합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는데 근데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싸우지 않는 사람도 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너무 안 싸우네. 네,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쭉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어떻게 아내가 이러는데 한 번도 안 싸울 수가 있어. 이상해. 너 왜 그러니? 너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봐야 되고 이 남자의 이런 무심함이 아내는 질렸거든요. 이 남자는 내가 문짓을 해도 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도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 남자를 사는 거 의미도 없고 객관적으로 잘 하고 안 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 아내분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짜증이 솟구쳐 올라온다. 근데 남편은 이런 사람이라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둘이 소통이 거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조금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정해놓고라도 서로 좀 얘기하는 아니, 시간을 장난해 지금? 아니야. 순진한 생각인가요? 매력이 완전 떨어졌다. 끝났어. 이거 완전 끝났어. 떨어졌어. 이거는 불씨가 이거 다 꺼진 거야. 그냥. 봐봐. 이거 여기서 딱 나오잖아. 기혼자들은 다 알잖아요. 결혼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화해를 시키려 그래. 불씨가 뭔지 다 알잖아. 꺼진 거야. 꺼졌어. 지금 장작 하나도 없고 다 하얀 재밖에 없어. 네.
타올랐어요. 지금 다 연기가 돼서 다 날아갔다고. 아니 근데 뭔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이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문제이고 아니 그러니까 네. 문제가 있는데 사랑의 시각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치. 구체화하지 못할 뿐인 것 같아요. 아 하루에 이제 매일 저녁이라도 같이 한 끼를 먹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뭐 이런 차라리 뭐 약간 예. 큰 차라리 사건. 싸워야 된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럼 양육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이가 있어서. 지금 우리 아내분이 절실하게 지금 이혼을 원하는 게 맞아요? 이혼을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겠죠. 이분은 이혼 빨리 이혼하고 싶어 하시는 게 크고 해서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쪽도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가져오는 쪽도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본 케이스 중에 하나는 이렇게도 진행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비슷해요. 거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애를 데리고 이제 분리해서 사는 거지. 좋죠. 그럼 네, 좋죠. 이혼은 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아이를 둘 다 이제 잘 키워야 되겠다는 니즈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혼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다? 이 니즈만 있어서 그러면 따로 살자. 대신에 그러면 같이 잘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또 되게 오랫동안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리해서. 케이스랑 이 케이스랑 좀 다른데 이 케이스에서는 아내가 이혼을 원해. 왜냐하면은 자유. 맞아. 끊어야지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양육 환경보다는 응. 지금 나의 나의, 행복이 더 어. 중요한 분인 거죠. 그 케이스는 아무래도 자녀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 맞아요. 삶이고 맞아요. 이 케이스는 우리 이 사연자분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분이 특별한 문제 없이 계속 이렇게 쭉 삶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저는 아닐 것 같다는 맞아. 생각, 그러니까 이 느낌을 제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진짜 어느 날 네. 살다가 어느 날 어느 날. 아슬아슬하게 낭떠러지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빡 미는구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구나 이거를. 근데 그걸 느낀 시점부터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싸우지 않았지만 뭔가 그 마음에 본인이 느꼈을 감정을 한번 돌이켜봤을 때 저는 분명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시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혼 사유에서는 이게 객관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혼할 수 있다는 거는 남편이 이혼을 당해서 싸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내용 보면은 제가 실제 한 사건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아. 예전에는 안 보이던 유해 사건이 이런 걔가 살고 남편을 아내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여자들이 싫어하는구나. 아니야. 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도 있죠. 이런 걸 싫어해서 이혼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싫지만 이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이걸 좋아하는 여자도 있지 않아요? 좀 안정적인 거 이렇게. 제 남편은 솔직히 그쵸,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남편은 착하지가 않아요. 언니 남편 착하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제 남편은 우리가 보기엔 진짜 너무 착하잖아. 절대. 먼저 소리를 낸다거나 먼저 이렇게 큰 뭐 가지 않으면 이제 뭐 다툼이 없다 생각했는데 남편 얼굴로 이미 막 표정과 행동으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남편이 화가 난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죄송한데 예. 형부는 표정도 못 짓나요? 아니 이제 그런 거 터뜨려줘야 돼. 절대 소리 지르는 거 아닌가요? 제 남편은 제가 친정에 간다 그러면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건 거의 모든 남자들이야. 티나면 안 되는데 막 가슴 두근거려가지고 티를 다들. 내두니까 티내면 안 되는데. 벌써 막 초조해가지고 말이 막 헛나오잖아. 지금 안 갈까봐. 안 가? 그런 걸 티를 내고 남편은 제 남편은 티밀나지도 못하고요. 이게 맞아. 음식을 해도 마찬가지. 제가 호박을 채를 쳐가지고 이렇게 양파랑 호박이랑 채를 쳐가지고 부추도 넣고 해가지고 호박전을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딱 한 장만 만들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2장을 해가지고 제가 반을 먹고 한 장 반을 줬어요. 그 남편이 양이 적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편은 같은 음식을 한 접시 이상 먹는 걸 싫어합니다. 한 접시 먹고 난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고 싶다. 그래서 식빵을 먹고 있어요. 너무 얄밉지 약간 않나요? 저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입이 짧아. 너희처럼 뻘 흘리면서 정말 땀이 비 오듯이 왔거든요 그날. 근데 그걸 배불러서 안 먹겠다면서 막 콜라랑 뭐랑 엄청 먹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치킨도 시켜 먹을 기대야. 진짜 짜증나가지고. 하지만 호박전은 한 접시만 먹겠다. 더 심각한 거 거기서 싸울 때 나오는 하는 말. 내가 먹기 싫은 거 해주고 생색 내지 마. 착한 남자인가요? 그건 너무 아니 이 치명적이야. 정도는 귀엽다라고 봐줄 수 있죠. 근데 열받았을 때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착한 남자는 아니죠. 네 이제 인증했나요? 인증. 권리를 행사하는 정상적인 제 남편. 남편이요? 예. 그러니까요. 저는 착한 그쵸. 남자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 표현 정확하게 하고 이제 네, 아내를 네. 배려해서 참고 맛있게 먹어주고 막 이런 게 없다.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왔는데 이렇게 안정적이고 루틴한 생활을 유지하는 막 이렇게 평정심을 딱 갖고 있는 이런 남자를 좋아하시는 여자분이나 잘 맞는 분이 있고 맞아. 근데 사연자분은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본인이 본인을 또 몰랐던 거죠. 그래.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전혀 중요하지 주관적으로 않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내 마음에 안 들어. 음. 그럼 싫은 거죠. 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죠? 예. 얼굴만 봐도 밑도 끝도 없이 짜증이 솟구쳐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시기가 다 되었다. 예, 예.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예. 남편이 부부관계를 원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부부관계를 그 시도하다가 아내가 결제를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시도를 안 하는 건지. 제 생각에는 음. 남편분이 아마 시도를 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내분이 이제 사연자분이 기각. 계속 기각하니까 더 이상 시도해볼 그런 의지가 없어진 거죠. 그렇지만 끈질기게 꾸준히 아 자존심 상하잖아. 성공할 때까지. 아무리 아니, 착해도 그 자존심. 성공할 때까지. 아, 엄 변호사님이 네.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니 그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분 입장을 또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렇게 시도를 안 해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의외로. 자존심 상해서. 아니 그냥 그냥 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건 잘 이해 안 되는데. 성욕이 이제 그 더 이상 그렇게 막 발동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상대에게 나이가 돼서. 아니 나이는 아니고 이 상대에게 먼저 자기가 요구할 만한 성욕이 그 게이지가 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죠. 둘 사이 연결시킬 지속할 끈끈한 그게 없으니까 네. 이혼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가. 네. 사연자분은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게 남편한테 미안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남편한테 이런 상태로 계속 살게 하는 게 더 나도. 가혹한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미 약간 이제 손문선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계를 넘어왔어. 넘었어.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잘 살 수 있는 방법, 노력을 자기가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자분은. 제가 짜증을 내고 목소리가 높아지면 남편이 조용히 자리를 피하고 아이 공부를 갑자기 도와주거나 막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본다. 이거 남편도 모를 리가 없죠. 네. 이미 다 알고 있죠. 남편도 숨이 막히지 않을까. 그쵸. 서로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도 알고 있어. 남편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기계 같은 남편이 또 제 말을 아무 대꾸 없이 들어줄 것 같기도 해서 정말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을 해버릴까봐 무섭다. 아 그래요? 이런 심리일 장난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 참 우리 사연자분이 아닌가요? 뭔가 만약에 그거라면 용기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지금. 네, 용기. 근데 다 아시잖아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겠구나. 근데 이게 또 이혼할 때는 이혼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사실 우리가 사귀다 헤어지려고 해도 용기가 맞아. 필요해요. 그렇게 못해요. 네, 이별할 때. 그렇지. 이해가 안 근데 돼. 이혼할 때 스트레스가 장난 엄청 아니거든. 크고 그죠.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내가 지금은 뭔가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막 맞아. 이런 심리. 네. 그러니까 사귀다가도 못 헤어지는 게 사람 마음인데 이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아이 딸도 있고 딸이 이제 11살이니까 아직 성인이 되려면 그래도 시간이 조금 맞아요. 있어야 되고 2년이나. 근데 또 가정을 다 이렇게 깨고 분리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그 부모 세대나 이런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새로 생긴다기보다는 아니죠. 예전에 또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개성이라든가 다양성 이런 거 존중해주고 그 얘기를 해도 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뭐 예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연으로 변호사 찾아가면 비포 엄경춘 그런 시대에는 이거 이혼 사유 되나요? 안 되죠. 하고 돌아가서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았을 거예요. 비포경주.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뭐 이혼 사유가 없다거나 뭐 등등 뭐 증거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뭐 윤 선생님이나 그 이제 일당들이 하는 얘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너무 당연하게 어떤 마음인지 너무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네요. 왜요? 저는 항상 뭔가 후배 여자랑 자고 막 이런 이슈가 있어야만 좀 이혼을. 네. 근데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게 문제.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이런 게 보기에는. 더 큰 문제죠. 뭐. 소통이 없다니까요. 소통이 없는 게 진짜 문제야. 그죠? 차라리 싸우는 게 나 이러면은. 네. 맞아요. 빨리 네. 출장을 넣읍시다. 네. 근데 뭐 남편은 좀 안 됐지만 근데 그럼 남편 너무 불쌍하지만 이 불행한 상황에서 남편이 벗어나려면 그만한 일을 해야죠. 남편이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억울하죠. 그렇지만 아, 그렇다고 뭐 전혀 남편은 문제가 없냐 그건 또 아니죠. 그렇죠. 결국 이게 관계를 내가
내가 뭐 간통을 했어, 뭐 외도를 도박을 했어 이렇게 없다는 게 아니고 이혼 사유가 없으니까 난 이혼 안 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뭔가 그죠? 맞아요. 구심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음.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 내 불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렇네요. 적극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구심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렇죠. 그리고 오. 이게 서로 이게 끊임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성관계라든가 뭐 등등 네. 그죠? 아니, 성관계는 되게 그리고 예상치 중요한 거죠. 못했던 큰 리스크를 만났을 때 그쵸. 어떤 식으로 둘이 해결하느냐. 뭔가 이런 그죠? 서로 끊임없이 서로 이렇게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근데 뭔가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엄마 아빠가 아무런 대화가 없고 그쵸. 그리고 집에서 그냥 진짜 남남처럼 지내는 게 딸도 분명히 불편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관계가 이 딸아이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뭔가 이제 딸아이를 매개로 해가지고 좀 두 분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둘이 변할 수 대화 있는 방법은 있다. 아내분이 진하게 바람 피고 상처를 받아야 돼. 아 그리고 이런 남자가 없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렇지. 원래 그런 거예요. 정반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이제 이혼을 한다고 나한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다른 문제 그죠? 아니 근데 두 이혼하고- 분이서 성관계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없지만 몸의 대화는 그래도 한 한 달에 달에 한 번. 한 번 뭐 이렇게 가지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진짜로 이게 뭐 정신적으로는 이혼했지만 뭐 우리가 서류로는만 이혼을 안 한 관계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정신적으로도 이혼한 건 아니지 않나요 아직은? 그럴 어쨌든 이제 뭐 얘기도 잘 안 하고 위험에 있기 닥친. 때문에. 예, 예, 예. 네, 그죠?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섹스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단절된 건 아니다. 예, 조금 다시 이걸 불씨가 아예 사라졌다. 정말 이렇게 봐야 되는가? 하여간 네. 그래서 아. 하여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내 이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하고자 또 다른 내 남편에 대한 마음이 살아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이분은 지금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 상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면 남편이 귀함을 알 텐데 귀하지 못하다. 근데 이렇게 쭉 갈 것이다. 그래. 그렇다고 또 뭐. 상처 받을 수 없잖아. 그럼요. 바람을 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낫지. 네. 아니, 근데 뭐 이혼하는 게 낫다. 이혼하는 마당에 뭔들 못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뭐 해보면 좋을 것 아니, 같아요. 저 아니,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아니에요. 저 바람이 사는 거죠. 뭐 말씀하시는 아 요즘에 약간 좀 고프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무슨 반사에 일탈이 고프신 것 같은데. 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네. 건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니, 네. 엄 변호사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근데 이런 상황을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아, 남편한테? 네.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오, 웬일로 맞았어. 그러니까 저도 남편이 뭐 또 제 말을 아무 대꾸 없이 들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남편보다 먼저 얘기해보세요. 근데 대화는 잘 안 될 것 같긴 해요. 전 그래도 얘기해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얘기는 해봐야죠. 그게 뭔가 예의인 것 같아. 여태까지 같이 살았던 사람에 그냥 대한 본인을 예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의보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뭔가를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짜증이 나고 하니까 그냥 내가 정말 이기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낫다.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정말로 나 좀 너무 같이 더 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식으로 그냥 솔직한 감정을 한번 얘기해보는 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아이가 있고 두 분이 완전히 그 몸의 대화는 단절하지 않았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조금 이제 당장 딱 이혼해버리긴 조금 아쉬워서 그래서 이제 했던. 아니, 박진 씨 몸에 대화 그렇게 중시해요. 중요한 거니까. 아니 지금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래도 중시하지 않으면서 남사연에서는 되게 중시하시네요. 아니 원래 이렇게 발전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발전기가 아닐 때에도 계속 그렇게 그죠? 네. 예, 남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서식을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니까 네. 저는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저는 오랜만에 좀 강력하게 이혼을 할 시기가 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뭐 좀 주변에서는 정말 별일 아니다, 문제가 뭐냐라고 하지만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이유가 너무 큽니다. 너무 명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뭐 남편분이랑도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혼 수순을 두 분이 합의해서 잘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뭐 안 될 수도 있죠. 남편분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봐요.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뭐 상담을 좀 해보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한번 네. 잘 고민해서 결정해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 시도를 했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저희에게 또 후기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더 많은 사연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이 메일 주소로 후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연들도 저희가 네.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